네, 앞에 실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LED 하나를 불을 켜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간 지연을 주거나 뭐 딜레이를 주거나 또는 그 딜레이를 뭐 변수를 줘서 변화시키거나 하는 개념, 또는 점점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개념을 살펴봤죠. 자,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 LED에 불을 켜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했어요. 그 프로그램상에서 켜거나 끄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이렇게 명령을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LED를 외부에서 어떤 신호, 즉 예를 들면 이러한 버튼 스위치와 같은 스위치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누르거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LED의 불이 켜지거나 꺼지는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되면 기능이 늘어나겠죠. 어떠한 입력에 의해서 해당하는 동작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LED에 스위치를 추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스위치라는 것은 즉 아두이노 보드로 입력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위치는 눌렸거나 눌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LED가 켜지거나 꺼지는 것처럼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눌렸느냐 안 눌렸느냐, 스위치가 온이냐 오프냐, 즉 하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느냐 로우라는 신호가 들어오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스위치가 눌려져서 5V가 들어오느냐 0V가 들어오느냐 두 가지만 판단하게 되죠.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입력 신호는 마찬가지 아두이노 보드의 0번에서부터 13번 핀과 아날로그 0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핀을, 즉 합쳐서 20개의 핀을 입력 핀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번부터 13번 또는 A0에서부터 A5번 어디에든지 여러분이 이 온오프 스위치를 연결하면 입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온오프 입력을 줄 수 있는 장치로서는 방금 보여드린 이제 스위치, 버튼 스위치가 있겠고요. 당연히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뭐 온이 되거나 오프가 되거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온오프 개념의 스위치가 우리가 틸트 센서라는 게 있어요. 기울기 센서라고 하는 것인데, 기울기가 기울어졌느냐 안 기울어졌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도 기울어졌느냐가 아니고 45도 기울어졌느냐 35도 기울어졌느냐 이런 게 아니라 기울어졌느냐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이걸만 판명하는 것이 이제 온오프 센서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온오프 센서의 개념이 이제 PRI 센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PRI 센서는 IR 센서의 일종인데, 즉 그 패시브 IR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0.5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이 이제 바로 디지털 센서들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센서들은 디지털 입력 신호 스위치하고 동일하게 전부 디지털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LED가 무슨 개념이 있었죠? 풀업과 풀다운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풀업과 풀다운. 그러니까 5V를 연결했느냐 아니면 접지로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어 신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풀업의 경우에는 뭘 집어넣어요? 0V를 집어넣어야 불이 켜진다고 그랬고요. 풀다운의 경우에는 5V를 집어넣어야 불이 켜진다고 그랬죠. 서로 신호가 반대다. 근데 스위치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에도 두 가지 개념을 동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보면 자, 이러한 스위치의 개념에는 먼저 스위치는 극성이 없어요. 반도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스위치 둘 중에 하나의 신호를 접지로 연결했고요. 하나를 저항을 거쳐서 5V로 연결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스위치가 달라붙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접지로 들어가겠죠. 지금처럼 스위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5V의 신호가 들어가겠죠.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풀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눌렀어요. 스위치를 하게 되면 뭐가 0에서부터 접지의 신호가 들어가니까 출력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0이 나가겠죠. 자,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스위치가 끊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접지가 끊어져 있고 5V의 신호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이와 같은 구조로, 즉 풀업의 구조로 해놨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5V가 들어가는 거고요. 오히려 스위치를 누르면 0의 신호가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반대죠. 그리고 LED의 풀업과 반대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풀다운과 반대가 되는 거죠. 풀다운의 경우에는, 스위치의 경우에도 이제 한쪽을
접지로 연결하고 스위치를 여기다 달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았을 때, 스위치가 오프일 때는 접지가 나가겠죠. 그런데 스위치가 눌려지면 온이 되면 5V의 신호가 나가겠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려지면 5V.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LED에서 하이 신호를 주면 불이 켜지는 것, 그런 개념과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으면 0V의 신호가 나가고요. 그래서 스위치의 경우에도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풀업과 풀다운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5V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스위치를 눌러서 0V가 들어갈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만들어져 있는 키트를 사용할 때는 그 스위치가 제작되어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가 누를 때 5V가 들어가는지 0V가 누를 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회로를 만들어서 쓴다면 지금과 같이 풀 다운 구조를 만들 것이냐, 풀 업이라는 구조를 쓸 것이냐를 선택해서 회로를 만들어 놔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겠죠. 자, 그럼 버튼 스위치의 구조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스위치가 그림처럼 이렇게 달랑 다리가 두 개만 있으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누르면 들어가니까. 근데 실제로 버튼 스위치는 보다시피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스위치가 지금 번호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1, 2, 3, 4, 5, 1, 2, 3, 4 4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도대체 스위치를 누르면 어느 거하고 어느 게 연결되는 거야? 즉 3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거야? 1번하고 3번이 연결돼.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스위치 부분을 개방을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즉 3번, 4번이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고 1번, 2번이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스위치를 누른다라는 의미는 바로 1번, 2번의 라인과 3번, 4번의 라인이 연결되게 하는 개념이죠. 스위치를 안 누르면 끊어지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 스위치 오프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즉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분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1번 라인과 3번, 4번 라인이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통상 이제 실제로 제가 일부러 모양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1, 2, 3, 4, 그러니까 1번, 2번이 연결돼 있고 3번, 4번이 연결돼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2번 라인과 3번, 4번이 연결된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4개 다리 중에서 어느 게 1번이고 어느 게 4번이야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구분하는 방법은 좀 의외로 간단한데요. 일부러 제가 심볼을 다리를 넓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넓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핀의 구조를 봤을 때 핀의 다리가 넓은 게 연결되어 있구나. 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보드에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즉 이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기준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LED는 기존에 연결했던 10번 핀에 그대로 연결해 놓고요. 이제 스위치를 2번에다가 입력을 받아들이도록 하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를 풀업이냐 풀다운 구조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자,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으면 오프가 되도록. 무슨 구조죠? 풀다운 구조죠. 그래서 스위치가 누르지 않으면 0V가 들어가고 스위치를 누르면 5V가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이제 회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눌렸을 때 뭐 제일 간단하게 불이 켜지게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이렇게 풀 다운 구조로 하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하이가 들어와서 LED에 불이 켜지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판단입니다. 판단. 즉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뭔가 들어오겠죠. 0 아니면 1 또는 5V 아니면 0V의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0V냐 5V냐 아니면 하이냐 로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입력에는 이러한 조건문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핀 2번으로 읽었어요. 명령 읽었죠. 그래서 아까 변수 S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면 그 값이 이제 SW라는 변수로, 즉 스위치라는 변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변수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이 얼마야? 이와 같이. 지금 이 값이 1이냐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1 아니면 0이니까요. 1이냐 하고 물어봐서 yes냐 no라로 나눠지겠죠. yes이면 불을 켜라. 아니요?
그러면 노란 얘기죠. 그러니까 1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1이 아니면 뭘까요? 1하고 0밖에 없으니까 1이 아니면 0이란 얘기니까, 즉 스위치가 안 눌려진 거니까 불을 꺼라.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if문의 구조가. 그래서 실제적인 판단의 구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 구조에서도 이러한 틀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싱커캐드나 또 이 블록클립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판단 구조를 갖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문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체가 있고요. 거기에 이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이걸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실행하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에다가 우리가 해당하는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불이 켜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1일 때 10번이 높음으로 켜져라 넣으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불이 꺼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대로 넣으면 되겠죠. 개념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구조가 실제로 동작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의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좀 살펴보죠. 먼저 변수를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K라는 변수 대신에 일부러 S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변수를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그래서 변수, SW라는 변수 생성을 해서 하나 끌어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SW가 0으로 설정인데, 이 SW에다 뭘 넣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2번에 달려있는 스위치로부터 입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에서 어느 핀이냐면, 우리가 디지털 핀이겠죠. 아날로그 핀이 아니고 디지털 핀에서 끌어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 스위치 변수에다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핀 번호는 0번이 아니고 2번에다 연결했으니까 2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명령에서 실행되는 것은 2번 핀에서 무슨 값? 디지털 값으로 읽어서 그 값을 SW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SW 값은 0 아니면 1이겠죠. 그래서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if else 구조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체를 끌고 오고요. 판단할 수 있는 구조체 제어해서 뭐뭐인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조를 끄져다 놓고, 경우에는 요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놈을 끌어다 놓고요. 조건을 들어가야죠. 이 조건 부분에다가 조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에 가게 되면 판단이 있습니다. 비교문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갖다 놓고 요걸 끌어다 놓는 거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크냐, 작으냐, 같으냐, 뭐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이 기호들 중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디지털 값이기 때문에 0 아니면 로우로 비교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야 되는 값이 이제 우리가 변수 값이기 때문에 변수를 거기다 이제 끼워 넣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스위치로 읽어드리는 값이 1이냐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SW1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블록 프로그램에서는 요 등호가 한 개를 쓰지만요. 뒤에서 이제 여러분 아두이노 스케치를 보여주겠지만, 스케치로 표현할 때는 등호가 2개가 돼야 됩니다. 요게 비교예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는. 자, 한 개인 경우에는 대입의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튼 한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입의 개념이 아니고 비교다. 그래서 비교를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이 조건이 맞으면 실행할 것을 여러분이 가져다 넣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LED에 불을 켜기를 원했으니까 출력해서 이걸 선택해서 10번을 선택해서 넣으면 이와 같은 블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설명을 하자면, 자, 스위치 2번 연결되어 있는 거 받아들여서 그 값이 1이면, 즉 스위치가 눌려져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라? LED에 불을 켜라. 그렇지 않으면 불을 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고 싶으면 얘하고 얘를 반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건 LED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LED 10번 불 켜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피에조를 쓸 줄 알아서 피에조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피에조를 집어넣고 소리를 나게 하면, 스위치가 눌려지면 어떤 소리가 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만일에 여러분이 모터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1이면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1이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판단의 구조체 안에 조건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라는 것을 각각 나누어서 넣는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싱커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은 이렇게 if문밖에 없어요. 구조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아두이노 스케치로 가게 되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스위치문도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를 하나 더 연결해야 되겠죠? 스위치도 우리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코드를 잠깐 닫고, 스위치를 닫고 여기에서 스위치를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스위치 끌어왔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보면 갖다 대보면 터미널 좀 크게 해볼게요. 터미널 B1 이렇게 표시가 될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좀 더 넓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를 좀 구성해 볼게요. 2번에다 연결할 거니까. 자, 일단 얘를 좀 회전을 시킬게요. 회전을 시키고 먼저 스위치 핀 하나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2번에다 연결할 거니까 2번에 연결했고요. 그래서 2번 연결했고 얘가 이제 요 같은 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접지로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접지를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저항을 하나 써서 저항을 하나 쓰고 자, 이거는 어디로? 접지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접지에다 연결했으니까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검은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눌려지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5V가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네, 조금 내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하는데 얘는 이제 5V가 되겠죠. 빨간색. 자, 그래서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았을 때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게 같은 선이니까 자동적으로 접지에 쭉 연결되어 있어서 0이 들어가겠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5V가 일로 들어가겠죠. 자, 저항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저항이 없으면 그럼 여러분이 이 스위치를 누르면 뭐하고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빨간색 5V와 여기 접지가 직접 쇼트가 되겠죠. 즉 플러스 전원하고 마이너스 접지가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되죠? 조그만 경우에는 뭐 상관없겠지만 큰 경우에는 두꺼비 집이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저항은 반드시 필요한 저항이 됩니다. 자, 이번에 스위치를 연결했으니까 이제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볼까요? 변수를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 자체를 쓰레기통에다가 지우고 변수를 우리가 이제 그 변수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우고 이 변수의 이름을 바꾸기 해서 SW를 직접 바꿔서 쓸까요? 변수를 바꿨어요. 그래서 SW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변수 K가 아니고 눌러서 SW 변수했죠. 자,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입력에서 디지털 핀을 잡아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뀌었죠. 디지털 핀 몇 번이죠? 2번이니까 2번으로 이렇게 2번으로 바꿔서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되겠죠. 2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 SW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2번. 그럼 이제 SW 값을 판단해야죠. 판단은 어디 있다고요? 제어에 가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반복문이었고요. 그 위에 요 판단 이걸 갖다가 이제 놓으면 되겠죠. 자, 얘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수학 요 기호 요 판단을 해야죠.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이 값이 얼마이냐? 1하고 같으냐? 무슨 값이? 변수가 SW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이 SW가 1이냐? 그러면 뭐래라? 자, 불을 켜야죠.
LED의 불을 켜라. 몇 번? 10번 LED의 불을 켜라. 자, 복사해서 넣고 그렇지 않으면 불 꺼라. 자,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LED 불 켜지는 건 지가 알아서 되는데 싱커캐드에서는 그럼 LED 불은 무슨 수로, 이 스위치는 무슨 수로 누르나요? 여기다 갖다 놓고 마우스로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로 누르시면 이렇게 요 키 부분을 마우스로 누르면 스위치가 동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눌렀더니 LED 불이 들어오고 뺐더니 꺼지고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잠깐 볼게요. 아두이노 스케치 코드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W 등호가 두 개 있죠. SW는 1. 그러니까 1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등호 두 개가 비교예요. 아까 블록에서 보면 블록에서는 하나만 써서 만들어져 있죠. 하나만 써서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블록이 두 개가 비교문은 여기 갖다 놓고 쓰면 되겠네요. 두 개다. 여기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스케치에서는 두 개다. 이렇게 요것만 좀 주의를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코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가지고 LED에 불을 켜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LED에 스위치가 추가됐는데 LED에 스위치가 추가되면서 뭐가 추가됐죠? 여러분이 바로 판단이라는 if문에 대한 구조를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시 정리해 보면 처음에 LED 한 개를 켜는 데 있어서 그냥 LED에 불을 킨다, 끈다 계속 반복해서 해도 되지만 뭘 쓰면 좋다? 변수라는 것을 쓰면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일정하게 반복시키는 데는 반복문을 쓰면 유리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추가되게 되면, 즉 모든 입력 장치가 추가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입력을 통해서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if문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이 입력 장치는 뭐냐면 디지털 입력 장치라고 그랬죠. 즉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으면 ON 또는 OFF 개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LED의 불을 점점점 밝게 하거나 점점점 끄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아날로그였죠. 그렇다면 입력 장치에서도 이런 아날로그 값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변 저항이에요. 그래서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값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죠. 먼저 가변 저항을 개념적으로 보면 가변 저항은 포텐시오메터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다양한 가변 저항 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변 저항 또는 뭐 볼륨 저항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거는 이제 오디오라든지 이런 데에 음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볼륨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저항이다. 그래서 볼륨 저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볼륨 저항이라기보다는 가변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Variable Resistance, 그래서 V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슬라이딩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 돌리면 돌아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단계가 크릭처럼 탁탁탁탁 단계가 나눠지는 단계로 되어 있는 볼륨 저항도 있어요. 가변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칩 형태나 다양한 형태의 가변 저항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변 저항은 어떠한 원리로 동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볼륨 저항을 내부, 그러니까 싱커캐드의 심볼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내부의 개념을 보면 이러한 개념입니다. 즉, 이 빨간색 부분이 저항 부분이고요. 전체 저항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볼륨을 돌리는 것에 따라서 이 저항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빨간색 부분이 전체가 저항인데 어떤 식의 이렇게 R1, R2가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인데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저항인데 이 가운데 부분을 돌리게 되면 저항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저항으로 나누어져요. R1이라는 부분과 R2라는 부분. 이렇게 두 개의 저항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 저항을 반대쪽 끝으로 돌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최대로 크게 되겠죠. 반대편으로 돌리게 되면 반대편 이쪽 끝까지 돌리게 되면 얘가 0이, 요 저항이 0이 되고 얘가 무척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값이
여러분이 이 볼륨처럼 되어 있는 돌리는 단자를 돌리는 것에 따라서 저항값이 나누어지게 되고 저항의 B가 생기게 돼요.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R1, R2 전체 저항분에 우리가 원하는 쪽, 즉 이것이 우리가 이제 R2 쪽의 접지하고의 출력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출력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출력 전압을 R2에 해당하는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은 바로 이 부분에, 이 R2 부분의 저항이 되는 것이 되겠고, 전체에서의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분배 법칙에 의해서 R1 더하기 R2분의 R2라는 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R2는 R1, R2 더한 식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 저항값이 얼마만큼에서 잘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릴 거고, 그것에다가 전압을 곱하게 되니까 전압의 범위가 바뀌겠죠. 즉 이 출력에서 나올 수 있는 전압이, 만일에 이 저항이 여기 바닥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0V가 나올 거고요. 얘가 만일에 얘가 연결된 이 위에다 그러면 5V가 나오겠죠. 중간에 딱 있다. 그럼 2.5V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항값을 어느 쪽에다가 얼마만큼 위치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0V에서 5V 사이에, 0V에서 5V 사이에 임의의 전압값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전압의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값이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되는 이 저항과 같은 개념이 바로 센서입니다. 앞에서 기울기 센서, 그 다음에 PRI 센서는 온, 오프 개념밖에 없다 그랬죠. 사람이 있다 없다, 기울어졌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이제 스위치하고 똑같아요. 온, 오프 개념. 하지만 대부분의 센서들은 예를 들면 온도, 온도의 값도 있다 없다가 아니죠. 온도는 빛도 지금 켜져 있다 꺼져 있다는 표현이 되지만 얼마 정도 밝다로 표현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속도도 점점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물리적인 신호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값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값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센서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아날로그 값은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즉 컴퓨터에서 받아들일 때, 컴퓨터는 뭐예요? 디지털 정보만을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스위치와 같은 것은 워낙에 나오는 정보가 디지털이니까 직접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센서 값처럼 아까 가변 저항처럼 0V에서 5V 사이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요. 자, 이런 경우에 컴퓨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값은 무슨 값밖에 없어요? 디지털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꾸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AD 변환기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D 변환이라는 변환을 거쳐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ADC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숫자화해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0일 때를 0이라고 주고요. 5V일 때를 1023이라고 줘요. 왜 1023이냐 하면 이 단계가 1024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왜 1000도 아니고 1024냐? 그거는 2의 10승의 이진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진수로 되어 있으니까 2의 10승, 그러면 그 값이 1024거든요. 그래서 0에서 1024단계로 나눕니다. 뭐를? 0에서부터 5V를. 그러니까 0에서부터 5V를 1024단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뭐 526이다. 그러면 이건 약 2.5V 정도의 값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0일 때는 0이라는 값을 부여하고요. 2.5V일 때는 526, 그 다음에 5V에다는 1023이라는 값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뭐다? 바로 AD 컨버전, ADC 변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두이노 보드에는 이 AD 변환 장치가 내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아날로그 신호, 즉 A0에서부터 A5번 핀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AD 컨버전을 통해서 0에서부터 얼마? 1023 사이의 값으로 변환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아날로그 센서를 통해서 가변 저항 같은 값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AD 컨버전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이 바로 이제 아트메가 328의 즉 메인 컨트롤러의 무슨 값으로? 디지털 값으로 전송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의 아날로그 값이긴 하지만 어떤 그 변이가 정해져 있죠. 0에서부터 5V를 얼마의 변이로 나눈다?
0에서부터 1023 범위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변저항이에요. 가변저항의 값을 우리가 가변저항 아까 보여준 것처럼 저항의 그 단자를 돌리는 것, 회전시키는 것에 따라서 저항의 범위가 달라지겠고 그것에 따라서 0V에서부터 5V 사이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전압의 값이 읽혀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올 때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올 때 무엇을 거친다? AD 컨버전 돼가지고 0에서부터 1023 범위의 값으로 읽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까 스위치를 눌러서 LED의 불을 켜거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LED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변저항을 돌려서 가변저항의 값에 따라서 LED의 밝기를 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 LED는 그대로 10번 핀에 연결하고요. 왜? 10번 핀은 PWM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저항은 뭐라고요? 아날로그 장치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아날로그 입력에다 넣어줘야죠. 그래서 A0에서부터 A5번 사이의 핀에 연결하는데 우리는 A2번 핀에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앞에서 읽어드리는 것 같아요. 변수로 읽어드려서요. 즉 디지털 핀을 스위치에다 넣듯이 아날로그 2번으로 읽어드리는 값을 어떠한 변수에다 집어넣고요. 우리 이제 VR이라는 변수를 만들 텐데요. VR이라는 변수를 넣고 그 VR 값을 어디로 내보내라? LED로 내보내라. 아날로그 값으로 내보내라 하면 되겠죠. 자,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해 보면 변수에서 먼저 VR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VR 변수에서 아날로그 2번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어디로 내보낸다? LED로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빼서 일단 다 버려버리고요. 요것도 일단 버리죠. 뭐 새로 만들 거니까. 그 다음에 코드를 닫고요. 자, 이제 우리가 스위치가 아니고 뭘 써야죠? 가변저항 쓸 거니까 스위치도 다 까맣게 지워버리고 저항도 지워버릴게요. 자, 가변저항은 여러분 이 툴에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분압기라고 되어 있어요. 분압기라고 하는 놈을 끌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압기에 터미널 1 가운데가 이제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터미널 2죠. 한쪽 끝을 어디다 연결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VCC에다 연결하면 돼요. 한쪽 끝은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순서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을 접지에다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접지 까만색으로 해야 되겠죠. 접지에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끝은 플러스 5V를 가야죠. 그래서 플러스 5V.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저항 양쪽 끝은 접지와 5V 사이에 연결이 됐죠. 자, 가운데가 이제 신호가 나오는 데니까 얘를 몇 번에다 넣을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2번 핀에다 넣자고 그랬죠. 그래서 아날로그 2번 핀에 이와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자, LED 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주황색 정도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제 2번 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가변저항을 돌리면 아날로그 2번 핀을 통해서 얼마에서 얼마 사이? 0V에서 5V 사이의 값이 임의로 조정돼 가지고 A2라는 값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는 기존의 변수의 이름을 변경시켜 보죠. 뭐 변수 새로 만들게 해도 되지만 있는 변수를 좀 제거시켜 보기 위해서 변수를 삭제해 버리고요. 변수 다 제거해 버릴게요. 새로 변수 만들기. 그래서 이제 V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가변저항이니까 VR이라고 대문자로 할까요? VR. 확인. 그래서 VR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 VR이라는 값을 뭘로 설정해라. 어디로부터 읽어야죠? 아까는 우리가 뭘 읽어왔어요? 디지털 핀을 읽어왔죠. 이번에는 아날로그 핀 읽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핀 읽기를 가져오고 우리가 연결한 것이 몇 번 핀이냐 하면
네, 몇 번 핀이냐면 A 2번 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2번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네. A 2번 핀에 읽어서 어디다 넣어라? VR이란 변수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VR의 값을 그냥 우리가 출력을 해보죠. 뭐 아날로그 핀 몇 번? 우리 10번 핀에 연결했으니까 10번에다가 VR을 출력해라. 이렇게. 그럼 읽어서 내보내겠죠.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스위치는 접지에 가 있으니까 0일 거고요. 얘를 쭉 올려서 쭉 올리면 점점 LED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끝에다 놓으면 당연히 최대로 밝을 거고요. 제일 끝으로 가면 반대편으로 가면 꺼질 거고 반대로 오면 밝아질 거고. 자, 근데 좀 천천히 제가 돌려볼게요. 천천히. 지금 요쯤에서 불이 꺼집니다. 좀 어두워졌다가 자, 요쯤 왔더니 또 꺼져요. 또 이렇게 해서 요쯤 와서 또 한번 꺼져요. 그러니까 지금 쭉 밝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몇 번 하냐면 4번에 나누어서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값은 이 가변저항을 통해서 얼마의 값으로 나눠준다고요? 0에서부터 1023. 자, LED의 값은요. PWM 값은 0에서부터 255. 4분의 1밖에 안 돼요. 즉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값이 두 개가 다르게 돼요. 하나는 255, 하나는 1023, 1025, 1024. 그래서 4배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시리얼 통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